아직 지금 정말 임명장 네. 잉크도 안 마른 시점 아닙니까? 우리 방송을 계속 지금 2% 계속 보시는 검찰에서 계속 보고 계시군요. 네, 그다음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그 검찰의 명예를 걸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네. 김수남 총장님의 명예 이름을 걸고 주인 검사가 돼서 이 사건을 수사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정말 왜냐하면 이 정도 지금 공소장이 나오기까지 그러면 결국 김수남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내부적으로 그거는 다 인정을 아마 검사들이 할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면 그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내용을 몰랐을 겁니다. 중간 보고를 총장이 아마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안 했다. 예, 그러면 언제 했을까요? 아마 발표하기 전에 되돌릴 수 없는 그 시점에 보여드렸겠죠. 예. 근데 원래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인 자리예요. 대통령하고 완전히 밀접한 자리예요. 근데 그 보고를 마지막 받고 그거를 청와대에 해줄 때는 이미 다 늦어버린 거예요. 김현우 장관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마 정치적인 자리이고 그거 잘하라고 임명된 자리니까 본인이 사의 표명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직하는 게 도리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저희 추측인데 그 뒤로는 사후적으로 아마 그 증거 자료 일일이 해서 다 보고받았을 거예요. 그럼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재경 민정수석은 또 우리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유영아 변호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는 건 최재경 민정수석은 이제 그 이너서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아니 근데 최재경 민정수석이 뒤에서 다 코치해준 거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가 정말 많았는데요. 예,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랬다면 최재경 민정수석은 유영아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데 동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왜냐하면 과거의 삶이 있잖아요. 살아온 사람의 흔적이 있잖아요. 최재경 민정수석을 아는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데 되게 합리적인 분이에요. 합리적인 분이다. 예, 그다음에 정치 이런 거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에 김순환 검찰총장이 최재경 민정수석한테도 내용을 얘기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거의 왕따 당하듯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왕따를 당한다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의 표명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지금 또 검찰발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먼저 오늘 김현웅 법무부 장관 기자들과 만나서 사의 표명하는 데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의 표명하신 이유가 뭔가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사직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최순실 씨 수사 관련해서 부담을 느끼신 게 맞나요? 소정석 국장님, 말을 아낍니다. 법무장관은 말을 아끼고 있고요. 이런데 반해서 이제 검찰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박 대통령, 자, 29일까지 대면 조사 받으십시오. 어제는 이제 날짜를 정한다고 했는데 오늘 드디어 그 날짜가 나왔습니다. 29일이네요. 지금 검찰로서는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검찰 조직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또 이 사안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엄중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검찰로서는 이게 뭐 어떤 눈치를 보고 말고 할 지금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칙대로 아마 갈 것으로 보이고 저 대면 조사 이후에 만약에 저 때도 이제 불응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저 부분도 상당히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밖에서도 과연 이제 체포영장을 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과연 갈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어쨌건 검찰로서는 지금 정도를 걸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김현웅 장관으로서는 어쨌건 법무장관으로서 지난번에 20일 날 검찰이 대통령을 사실상 이제 피의자로 이렇게 입건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종의 책임 이런 것을 통감하면서 아마 21일 날 사표를 낸 것 같고요. 최재경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지금 검찰은 검찰대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청와대는 유영하 변호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강대강이 지금 막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최재경 민정수석이 아마 나의 역할이 없는 것 같다.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 속에서 사의 표명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조사한 거는 아마 지금
검찰도 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관련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삼성을 국민연금이 지원했던 것 자체가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네. 조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뇌물죄 적용이 아주 핵심 그렇습니다. 되는. 이게 핵심을 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방금 우리 질문이 김현웅 법무장관하고 최재경 민정수석이 갑자기 사의를 했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청와대와 정부의 이 법률과 관련된 최고 책임자가 동시에 사표를 낸 거, 사의를 밝힌 건 거의 처음입니다. 처음인가요? 이 처음이죠. 네. 이런 게 급변 사태 빼고 처음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공교롭게 두 사람이 같이 이제 거의 사의를 제출하는 타이밍이 됐어요. 보면은 그런데 먼저 제출한 분이 그렇죠. 김현웅 저는 장관입니다. 이 두 사람을 월요일이에요. 거의 네. 비슷하게 됐는데 네.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고 싶어요. 어떻게요? 이제 법률가가 아닌 네. 정치학자로서 입장에서 보면은 네. 김현웅 장관 같은 경우는 한번 봐보시죠. 김현웅 장관은 결과적으로 행정부 정무직 자리에 있던 자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주범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공범이에요. 공무관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네. 본인으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미안함이 법무부 있다. 장관으로서 그걸 네. 막지 못했다는 대통령에 대한 죄송함이 컸다. 미안함일까요? 저는 죄송함이라고 봅니다. 네. 김현웅 장관만큼은. 그러면은 최재경 수석은 뭡니까? 최재경 수석은 또 아니에요. 네. 최재경 민정수석은 검찰에서도 신망이 두터울 뿐만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최근까지도 유능한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무슨 말씀하셨죠? 검찰 수사 그거 소설 쓰는 거야. 검찰 조직을 검찰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사람들로 이해를 해버렸어요. 검찰 조직에 검찰 대해서. 조직을 네. 대통령의 변호인께서 이거는 법치를 헌정질서를 소외할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대통령의 청와대실의 민정수석이 이걸 지켜보면서 예, 대통령 말씀이 맞습니다 하면서 그걸 보호한다고요? 네. 저는 검찰 출신 최소한 네. 최재경 수석으로서는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오히려 검찰에 대한 자괴감, 검찰에 대한 자기가. 자기가 대통령에 네. 대한 죄송함과 검찰에 대한 자괴감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사퇴를 한 것이지 두 사람이 똑같은 목적으로 세트는 아니다. 목적은 다르다. 다르다, 네. 생각은 다르다. 그렇습니까? 같이 그만 이게? 두지만. 네. 네. 저기 제가 볼 때는요. 네. 99.9%의 증거 자료를 검찰이 확보했다. 했다고 계속 네, 얘기했죠. 지금 얘기하죠. 네. 그다음에 지금 청와대에서 너무나 격앙되게 뭐 사상누각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검찰에서 지금 반응 나오는 거 보면 네. 우리가 뭔가 얘기하면 촛불이 횃불이 될 거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사실만 얘기가 감성을 공개해도 나오고 네.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보통 수사할 때 뇌물죄 대가 관계는 사실은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아도 충분히 입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로 조사하고 싶어 하는 게 무엇일까, 이 대목에서. 그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최순실 씨가 갖고 있는 재산이 다 최순실 씨의 재산일까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은 네. 누가 관리하고 있을까요? 박 대통령의 재산. 예. 아니 보면은 과거에는 뭐 최순실 씨가 막 이렇게 도와줬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이 뇌물죄를 조사하다 보면 네. 이익의 귀속이 누구에게 가는지를 아. 반드시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네. 하게.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 관리를 네. 최순실 씨가 한다면, 만약에 한다면. 예, 만약에 한다면, 지금도 하고 예, 있다면. 하고 있다면, 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재산이 섞여 있다면, 아, 그걸 만약에 검찰에서 확보했다면, 했다면.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통령께 그걸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뇌물죄에 있어서 이거는 단순히 최순실 씨한테 100% 돈이 간다. 네. 라고가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럼 뇌물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최순실 씨가 네. 만약에 그 이익이 불어나면 네. 그 이익이 불어나는 것만큼 또 일부가 박근혜 아. 대통령의 재산이 불려진다면 그런 부분을 그럼 완전히 그냥 검찰에서- 뇌물죄가 적용이 되겠네요. 검찰에서 만약에 그걸 확보하고 있다면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촛불이 횃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네. 그런 지점을 제가 볼 때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네. 그다음에 최재경 민정수석도 아. 아마 사후에는 아마 다 알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말씀이 그런 생각을 더 이상 나는 방패막이 못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닐까요? 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여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정치적으로 본다면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한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부적으로 본다면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붕괴되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두 축이 이 새누리당이라는 당과 네. 이 내각이란 말입니다. 내각 특히 사정을 중심으로 한 이 최재경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한 이 축이 네. 그대로 이렇게 두 개가 살아 있다면 아.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도모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본다면 그 축 자체가 허물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새누리당도 지금 뭐 탈당 포함해서 김무성 전 대표도 지금 탄핵으로 완전히 네. 방향을 잡았고
최재경 민정수석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동시에 지금 다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이 정권을 지탱하는 축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새누리당, 겁니다. 청와대 양축이 무너진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촛불의 민심은 민심대로 더욱더 지금 가고 있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그나마 지금 어떤 지렛대로 삼을 만한 이 축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박 대통령이 강한 어떤 지금 태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내막은 이미 지금 사실상 허물어지고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그런데요. 보면은요. 보통 사의 표명하는 분들은요. 안 오거든요. 출근 안 하거든요. 근데 최재경 수석 같은 경우는 정상 출근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졌어요. 일단 최재경 수석은 뭐 그 안에서도 신망이 두텁고 그리고 그 뭐 평판이 되게 좋으신 분 아니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의 표명을 하더라도 본인이 지금 임명된 지 20일밖에 안 됐는데 관련된 소임을 다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셨을 거고요. 아까 박상원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김현웅 장관과는 달리 최재경 민정수석은 어떻게 보면 그 자존심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조직에 대한 자존심도 대단하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와가지고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도우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대로 가는 게 검찰에 관련된 명예, 증거까지 갖고 있는 검찰을 폄하하는 부분을 못 견뎠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최재경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검찰에 응하면서 지금처럼 전적으로 거부하지 말고 응하면서 원칙대로 밝히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조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최재경 수석과는 달리 변호인과 다른 의견인 때문에 이렇게 부딪혔고 내가 검찰에 증거를 갖고 있고 저렇게 자신하는 검찰에까지 누를 끼치면서까지 대통령을 보좌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조직에 관련된 어쨌든 검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물러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요 지금 최재경 수석 같은 경우요 우병우 전 수석하고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됩니다. 두 분 다 뭐 서울대 법대 출신 엘리트 검사하고 승승장구했고 또 정말 특수통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두 분 정말 성격은 극과 극이라고 많은 평가 기자들도 검찰 출입 기자들도 얘기 들었는데 최재경 수석은 우병우의 실력에 성격을 합치면은 최재경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검찰 내부에서 저렇게 비교한 거 보면 비교 대상을 할 수가 없는데 비교 대상이 안 돼요?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 아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아 검찰 내부에서요? 예. 그러니까 최재경 수석이 기분 나빠요. 그냥 비교 대상은 아니고요. 단지 지금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비교를 한 거 수석이니까 민정수석이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비교를 한 것 같은데요. 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비교가 안 된다는 말씀에 제가 살짝 당황을 했어요. 결국은 지금 최재경 수석이 결국 임명된 지 정말 한 20일 만에 한 달도 안 돼서 물러나려는 게 결국은 우병우 전 수석 전철 안 밟으려고 그런 게 아니냐. 아니 그게 아니고 원래 합리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금 납득이 안 되는 걸까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지금 출근 사의 표명을 하지만 출근을 했다. 그건 당연히 최재경의 인품으로 봐서 그런 그냥 늘 하던 몸에 배어 있는 거니까 그거는 아마 출근했을 거예요. 사표 수리가 안 됐으면 사표 수리가 안 됐으면 정상 근무하는 것이 맞는. 검찰에서 지금 사표 수리 여부는 아직 결정 안 됐다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당연히 몸에 밴 겁니다. 그렇죠. 최재경 수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그 아까 정치적인 해석이 뭐냐면 한번 제가 봐도요 납득이 안 되는 것이 헌정 질서를 소유할 대통령께서 검찰을 못 믿어요. 검찰 수사가 중립적이 아니라고 소환 조사까지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검찰 수사가 그 꼼꼼하게 자신이 지명했던 그 검찰들이 밤새워서 썼던 그 내용을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사상 누각이라고 폄훼할 정도가 됐다고 얘기하면은 그렇게 검찰을 아꼈던 최재경 수석이 가야 할 자리가 어디죠? 그런 대통령을 보호해야 됩니까? 그런 대통령 밑에서 대통령이 맞습니다. 저 검찰들은요 소설 쓰는 사람들이고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것이 과연 검찰 출신으로서 명예를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니다. 평생 법치를 생각하던 검사가 대통령이 그 법치를 짓밟는 행태를 볼 수가 없지 않았겠느냐. 적어도 최재경 수석의 인품으로서는 그래서 더 이상 저는 못 있겠습니다 하고 아마 사의를 밝히고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 맞을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지금 최재경 전 전이 아닙니다. 아직 사표 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민정수석은 아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텐데 또 정말 지금 현직 검사는 박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조대진 변호사, 박 대통령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은 대통령이 지금 검찰 조사 안 받겠다 이러는 게
정말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으로 그 자체가 탄핵 사유다. 정말 일국의 대통령이 지녀야 될 품격조차 팽개친 처사다. 정말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느껴지는데요. 일단 검찰에 대한 모독이다라는 부분에 관련된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검찰이 바라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검사가 바라보기에는 피의자일 뿐이지 그 대통령에 있어서의 그런 위치, 불소추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형사상 소추를 못한다는 그 부분을 따져가지고 뭐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들은 모두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검찰 자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모욕감을 국민에게 표출하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에 검찰 자체의 자존감이 상한 부분 때문에도 네. 그렇고요. 무엇보다도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관련해서 정말로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른 범죄자하고 똑같이 관련해서 조사를 받으라라는 이런 요구로 보여집니다. 네. 후배 검사의 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미경 의원님. 그 젊은 검사는 울컥할 수 있어요. 또 젊은 검사 입장에서 그 지금 이프로스라고 검사들끼리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게 내부 게시판이거든요. 네. 외부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의 생각을 저렇게 표명할 수는 있지만 네. 검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법치주의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그 우리 김순환 검찰총장께서 아무튼 수사팀을 보호하고 있으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고 어렵게 지켜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게 있습니다. 예. 불기소 그 소추를 하지 못하는 건 경우거든요. 이 경우에. 그런데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거는 네. 사실은 저거는 무리한 거예요. 네. 예, 검사들은 아마 다 동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그 젊은 검사의 울컥하는 심정은 이해하나. 아마 혈기가 느껴지는데. 예, 검사는 네. 기본적으로 법을 꼭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 우리 국민들이 설 땅이 없어져요. 예. 검찰이 네. 관련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 대통령도 지금은 참고인이 아닙니다. 피의자입니다. 네. 피의자와 관련돼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공소장에 써야 됩니다. 소추는 다른 문제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가 필요해요. 근데 안 온다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은 대통령께서는 안 오셔도 됩니다 하고 끝내는 것이 정상이라고요? 대통령과 법치의 대상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아마 대목은 검찰에서 저렇게 이해하는 건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기소가 안 되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옳다고 봐요. 그리고 네. 대통령에서 끝나면은 검찰에서 기소됩니다. 그건 그 이후의 문제예요. 지금 검찰이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오라고 지금 세 차례나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조사받으라고. 나는 못 받아. 그래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지금 검찰에서 29일까지 다시 조사 안 받으라고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안 받는다고 하니까 네. 젊은 검사 저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헌법과 법치주의를 대통령이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탄핵 사유다라고 말했는데 네. 그런 걸 넘어서서 네. 검찰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에 관련된 피의자로서의 대통령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받는데 저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검찰 수사 안 받겠습니다라고 하시 정당화 된다고 얘기하면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도 그러면 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국민이 다르고 대통령이 다릅니까? 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이제 저렇게 되면 만약에 끝까지 이제 조사를 받지 않으면 검찰은 그 시점까지 된 수사 그 범위 안에서 증거 안에서 아마 기소를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그 공소 사실을 추가로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더 불리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특검을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도 냉정을 찾아야 합니다. 네.